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회사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인 나는 어느 날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전문 서적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2026년의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는 늘 무언가를 준비해야 했다. 익숙한 자기계발 코너에서 두꺼운 책들을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미래를 계산하던 중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려졌다. 평소라면 시선조차 두지 않았을 동화책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형형색색의 얇은 책들 사이에서 유난히 담백한 표지의 한 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책을 펼쳐들었다. 종에서는 잔잔한 나무 향 같은 것이 느껴졌고 글자들은 마치 오래전 나를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럽게 이어졌다. 나는 서서 몇 장을 읽었다. 짧은 문장들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고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떤 감각이 가슴 한편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그 감각은 성과도 평가도 경쟁도 아닌 단순한 설렘과 호기심이었다. 나는 잠시 시간을 잊고 책장을 넘겼다. 어린 시절의 나와 마주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나는 전문 서적과 그 동화책 한 권을 함께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권의 책이 나란히 봉투에 담겼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습관처럼 전문 서적 대신 동화책을 먼저 펼쳤다. 몇 페이지를 읽는 동안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았다. 책을 덮고 눈을 감았을 때 문장들이 천천히 내 안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깊은 잠이 나를 덮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다. 천장이 낮았다. 방 안의 공기는 낯설 만큼 맑았다. 이불은 차갑고 내 몸은 더 작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다. 작고 둥근 손이었다. 거울 속에는 40대의 내가 아닌 동화책 속에서 보았던 8세 소년이 서 있었다. 나는 동화책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2026년에 분주한 회사원이 아닌 맑은 눈을 가진 8살 소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계산이 묻어있지 않았고 손에는 굳은 살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조차 가볍고 달콤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고 낮은 책상, 색연필이 담긴 통,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창밖으로는 햇살이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골목에서는 자전거 바퀴가 지나가는 소리가 또르르 울렸다.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안정감이 조용히 가슴을 감쌌다. 나는 이 공간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안 어딘가가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들고 가던 크기의 가방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가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공책 한 권과 연필 2자루 그리고 어제 내가 서점에서 펼쳐보았던 그 동화책이 들어있었다. 표지는 여전히 담백했고 제목은 부드러운 글씨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분명 40년 넘게 써온 이름이었지만 글씨체는 어릴 적의 서툰 모양이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날.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좋아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른이 된 나는 늘 해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들 속에서 살아왔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날이라는 표현은 오래전 교실 벽에 붙어 있던 표어처럼 아련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다. 골목길은 낮고 따뜻했다.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구름은 느리게 흘러갔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불안하지 않았다. 세상은 나를 시험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어쩌면 이 하루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 주어진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느꼈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8살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땅을 디딜 때마다 작은 울림이 전해졌다. 예전에는 목적지가 있어야만 움직였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감촉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골목 끝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다. 미끄럼틀과 그네, 모래가 깔린 낮은 공간이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그네에 앉았다. 발을 굴러 조금씩 몸을 흔들었다. 하늘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단순한 움직임이었지만 가슴이 잔잔하게 울렸다. 나는 문득 어른이 된 나를 떠올렸다. 회사의 회의실, 빼곡한 일정표, 메신저 알림 소리. 늘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하던 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는 리듬에 맞춰 숨을 쉬자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들이 하나씩 풀어졌다. 놀이터 한쪽에는 작은 나무가 서 있었다. 나는 그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손바닥을 줄기에 살짝 대어보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이유 없이 나무와 오래 서 있고 싶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이 느껴졌다. 어릴 적에는 이런 순간이 많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충분히 충만했었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특별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모양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다. 무언가를 잘해야 할 필요도 평가받을 걱정도 없었다. 그저 그리고 싶어서 그릴 뿐이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놀이터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나는 가방 속 동화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글자들은 마치 지금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놀이터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해가 기울며 골목의 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바람은 낮보다 조금 차분해졌다. 8살의 나는 이 시간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른이었던 나는 늘 저녁을 피곤함의 시작으로만 여겼지만 지금의 저녁은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이불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다. 공책을 펼치자 아침에 보았던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는 날. 나는 연필을 쥐고 잠시 생각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지만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하늘이라고 썼다. 그리고 잠시 후 바람, 그네, 나무라는 단어를 천천히 덧붙였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지런해졌다. 단어 하나하나가 작지만 단단한 돌처럼 가슴 속에 놓였다. 좋아하는 것을 적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책상 옆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구슬 몇 개와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나와 비슷한 또래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나는 저 표정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다시 동화책을 펼쳤다. 오늘 읽은 부분은 숲 속을 걷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다. 소년은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믿었다. 문장들은 잔잔했고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깊이 끌어당겼다. 창밖이 어두워지자 방 안도 서서히 고요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충만했다. 어쩌면 나는 무언가를 되찾는 중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눈을 감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단어를 적게 될까? 이 세계에서의 시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의 이 감각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잔잔한 파도처럼 마음에 번져갔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여전히 8살의 몸이었다. 이 세계가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돌아가야 할 회의도 확인해야 할 메일도 없었다. 오늘은 그저 또 하나의 하루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대니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골목에는 빵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고 누군가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세상은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그 느린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책상 위 공책을 펼쳤다. 어제 적어두었던 단어들이 반갑게 나를 맞았다. 나는 그 아래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다. 냄새, 빛, 기다림.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이런 것들이 좋았다.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적는 순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어른이 된 나는 늘 기다림을 낭비라고 여겼지만 여기에서의 기다림은 설렘에 가까웠다. 나는 집을 나와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오늘은 놀이터 대신 조금 더 먼 길을 택했다. 골목 끝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다. 낮은 울타리와 둥근 벤치, 그리고 잔잔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물 위에는 햇살이 부서지듯 흩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작은 파문이 일었다. 바람 때문인지 물고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동그란 물결이 퍼져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넓게 번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역시 어딘가에 잔잔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방 속 동화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책 속 소년도 오늘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책장을 덮고 실제의 연못을 다시 보았다. 이야기와 현실이 부드럽게 겹쳐졌다. 며칠이 흐른 듯 했지만 시간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세계의 아침에 익숙해져 있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의 빛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는 가슴 속에 잔잔한 온기를 느꼈다. 8살의 나는 하루를 맞이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단어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하늘, 바람, 기다림, 빛. 오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라는 단어를 적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알던 용기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실패를 견디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른 용기는 조금 달랐다.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정하는 일,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일,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믿는 일이었다. 나는 공원 끝에 좁은 산책로로 천천히 들어섰다. 발밑에는 작은 자갈이 깔려 있었고 나무들이 양옆에서 두드럽게 길을 감싸고 있었다. 이 길은 누군가 일부러 찾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굳이 넓고 밝은 길을 택하고 싶지 않았다. 좁고 조용한 길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했다. 몇 걸음 옮기자 바깥의 소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바닥의 작은 점처럼 흩어졌다. 나는 그 빛 위를 천천히 밟으며 걸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충분히 의미 있게 느껴졌다. 어른이었을 때 나는 늘 결과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정이 전부였다. 길 끝에는 작은 빈터가 있었다. 가운데에는 낮은 나무 그루터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앉았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도 충만하게 느껴졌다. 세상이 나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숲속에서 잠시 멈춰 서는 소년에 대한 장면이었다. 소년은 길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대신 멈춰 서서 바람의 방향을 느끼고 나무잎의 흔들림을 바라본다. 그 순간 길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읽었다. 길은 애써 찾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질 때 보인다는 의미가 가슴에 잔잔히 내려앉았다. 나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작은 벌레가 풀잎을 스치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성과도 계획도 증명도 없이 존재하는 나 자신이 낯설지 않았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이 세계는 나를 어린아이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본래의 나에게 데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랫동안 어른의 역할에만 집중하며 이 감각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빈터의 공기는 점점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이 길이 끝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눈부심은 강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나를 감싸 안았다. 숲길의 끝은 낯선 공간이 아니라 오래전 기억 속 장면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곳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이 천천히 풀잎을 흔들고 하늘은 끝없이 맑았다. 나는 들판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발끝에 닿는 풀의 감촉이 선명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묘한 충만함을 느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처럼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았다.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무 이유 없이 뛰어다니던 오후,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 웃던 나의 모습. 그때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았다. 지금의 나는 그 기억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억을 바라보는 어른의 나이기도 했다. 나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다.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녀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세계가 나를 어린아이로 돌려보낸 이유가 조금은 선명해졌다. 잃어버린 순수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 속에 묻혀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나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람이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다. 풀잎이 한 방향으로 부드럽게 눕듯 흔들렸다. 그 순간 들판의 풍경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색이 옅어지고 공기가 가벼워졌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 장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려는 것을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세계에서 배운 감각과 단어들, 고요한 숨결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리고 조용히 느꼈다. 이제 곧 또 다른 아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아침은 8살의 방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잔잔하게 번져갔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이 보였다. 하지만 한동안은 그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8살의 몸은 사라졌고 나는 다시 40대의 내가 되어 있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았다. 작고 둥근 손은 사라졌지만 그때 느꼈던 감각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읽던 동화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책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글자들이 반짝이며 나를 향해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꼈던 고요함과 설렘을 되새기는 순간이었다.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햇살이 벽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 어른이 된 나는 바쁘게 지나치던 장면들이 이제는 온전히 마음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천천히 섬세하게 보였다. 나는 책을 덮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질문이 떠올랐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나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반드시 성과나 목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간의 호기심과 마음이 향하는 곳.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이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다. 만약 다시 동화책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또 어떤 장면을 만나게 될까? 어떤 단어와 감각을 발견하게 될까? 그러나 그 궁금증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설렘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마음속의 평온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른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어린 시절의 마음을 가진 나는 이제 더 깊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작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계획과 경쟁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고요히 즐길 수 있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의 동화책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사실도. 새로운 하루가 잔잔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